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캐럴 보겠습니다. 오답들이 가장 못 봤던 문제가 8번. 이게 워낙 유명한 문제여가지고. 근데 틀리면 또 틀려요. 미리 답부터 얘기하면 8번의 정답 그 3번입니다. 틀려요. 틀리면 같은 걸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우선 자 8번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6번이 오답이 봤어요. 잘못 얘기했죠. 7페이지 6번에 보면 6번의 정답 4번, 오답은 3번, 4번에 많았습니다. 이 문제 일단 볼 거고, 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프로세스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거는 습관이야. 그래서 습관이 돼 있어야 정답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답으로 안 빠져. 그러니까 그거는 수학하고 달라서 수학은 내가 계산해서 답을 찾는 거잖아. 국어는 내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으로 안 빠지는 거야. 왜냐면 답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특히 문학은 독서는 좀 덜한데 문학은 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문학의 본질이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이게 수능이고 그다음에 시험이니까 문학의 본질하고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이게 문제를 낼 때 평가원에서는 문학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문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평가원 교수님들이 문학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야. 이분들이 자기의 그 신념과도 같은 문학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걸 전제로 깔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만들어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사설은 퀄이 이 평가를 못 따라. 독서는 얼추 맞추거든. 독서는 얼추 맞춰요. 근데 문학은 확실히 평가원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문학은 원래 평가원으로 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까부는 학생들이 사설 평가원은 이제 지겨운데 사설에 대해 읽었는데 아니야. 못 따라. 그리고 기준도 약간 모호해. 그래서 우리 주간지에 있는 문제들 사실 이제 사설 문제하고 이렇게 막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게 존재하지. 그러나 평가원은 너무 편합니다.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을 중심으로 보는데 어쨌든 답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답이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상황에 맞춰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우리가 답을 뽑아내는 겁니다. 내가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갖고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소설은 얘기하죠. 이번 소설을 뭐라고 하냐면 1인칭 심리 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첫 주에 봤던 소설이 뭐였죠? 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 미스터 방이었나요? 맞아요? 미스터 방? 그죠? 미스터 방은 전적 작가 시점이었죠. 그리고 전적 작가 시점이 나오면 물론 소설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읽는다고 했어요. 서술자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게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고 그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면서 서술의 초점을 등장인물 혹은 주변인물에 맞추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1인칭으로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나라고 하는 시선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인칭 서술자가 나오면 여기 강의하기 뭐가 안 좋다. 강의실. 네. 1인칭 소설은 기본적으로 구도는
나가 두 가지입니다. 나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나가 타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 두 가지고, 나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우리가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 나가 타인에 대해서 말하는 관찰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실제 수능에서 이게 1층 관찰자냐 주인공이냐를 나눈 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서술자의 시선에 맞추는 거야. 맞추는데 지금 시선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뭐가 중요하겠어? 시선. 내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때 나의 내면. 당연하겠지. 근데 이제 나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해. 이건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 나의 내면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건 이 지점이야. 나가 타인을 놓고 그 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인들이 배웠었던 작품 중에는 서영은의 산학을 건너는 거 공부하셨죠? 교재 나올 텐데 산학을 건너는 법이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물론 그 작품도 1인칭 주인공이야. 하지만 그 작품을 쭉 읽다 보면 나가 타인이 노인을 중심으로 말하는 지점이 나와. 그럼 그럴 때 노인을 바라보는 나의 뭐가 중요한 거야? 시선과 내면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나오면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에 포인트 맞추시고 내 눈에 비친 타인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치? 내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 보통 이제 특징으로 나와. 그 특징이 인물에 대한 나의 내면이 들어가는 거야. 그 특징 잘 보시고. 그래서 이제 타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타인을 보잖아. 타인을 뭐 하는 거지? 인식하고 이해. 인식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고 이해로 갈 수도 있어. 그건 작품에 따라 다른 거야. 조금 더 심화되는 거지. 그럼 이해를 하잖아. 이해는 뭐냐? 그러니까 인식은 인식 자체만 갖고는 뭔가 특별한 게 없지. 그 인식에 담겨져 있는 나의 내면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해가 넘어가잖아. 이해로 넘어가면 뭘 보는 거냐? 그럼 이해의 전제 조건이 뭐지? 자, 이해로 갔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해란 말을 쓰려면 이전에는 이해했어야 돼, 못했어야 돼? 못했어야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 이해란 말이 들어갈 때는 이해하지 못했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해로 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생각을 해. 그러면 요거 변화의 변화 아니야? 변화잖아.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소설에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변화니까 변화에 뭐가 존재하겠어? 계기와 원인이 존재하겠지. 그 계기와 원인을 잡아줘야 돼. 이 이해가 아닌 데서 이해로 가게 만든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또는 원인에 해당하는 사건,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해를 못했다가 이해로 가면 다 우리가 이제 하도 동그라미 세우고 내용 마이너스 이런 거 하도 학생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선생님 그러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거다 내가 몰랐던 면이 있었는데 알아. 이런 거. 근데 그 몰랐던 면이 꼭 긍정에서 부정, 부정에서 긍정 이렇게만 가는 건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원래 나는 얘가 양아치인 줄 알았어. 그럼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양아치가 아니야. 이게 뭐야?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해한 거지. 그러면 얘가 원래 나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쓰레기가 아니라고 알게 되면 뭐가 존재해? 맞지? 그럼 그게 되게 개라는 뭐가 되는 거야? 주제. 맞아. 이런 의미인 거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나 얘 되게 젠틀한 애인 줄 알았어. 나 알고 봤더니 개쓰레기야. 뭐 이런 거 보는 거지. 그러니까 되지. 요게 이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걸로 끝나는 작품이 있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작품이 있어. 그게 뭐냐?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건 뭐냐? 타인을 인식하고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또는 근거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야? 나를 보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성격. 이게 1인칭 시점의 기본 패턴. 특히 1인칭 관찰자 시점 또는 1인칭인데 타인을 다루는 작품들, 이런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옵니다. 됐죠? 그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거 보세요. 타인, 노인을 봐요.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하죠.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야 하다가 뭐야? 자기의 예상을 깬 노인의 모습이 나오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자기의 변화. 그래서 방구석에 있던 나가 뭐하게 돼?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그게 사막을 얻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현실에서 한 발 내딛음으로써 사막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작품. 노인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작품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1인칭 작품의 특징입니다. 네, 이 작품은 이거죠.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이 작품이에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위에 뭐라고 했어요? 심리중심. 심리중심 소설의 특징. 심리중심 소설의 특징은 이제 작품을 제 지문을 딱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문을 받으면 지난 시간 얘기를 혹시 하지 않아요? 우리 지문 딱 받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문을 뭐 어떻게 돼? 전체를 윤곽을 쭉 떠보죠. 그치? 우리가 못 보는 거야. 윤곽을 딱 봐봐. 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구성하면 심리 중심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나의 구분이에요. 나의 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뭐가 매우 적냐? 대화가 매우 적어. 대화가 매우 적다는 얘기는 타인의 개입이 거의 없다는 거야. 그렇겠죠? 타인의 개입이 많지 않다는 거고 타인과 벌어지는 무슨 특정한 일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작품에서는 갈등이나 사건이 핵심이라기보다는 내면의 흐름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내면을 드러낼 때 뭐를 사용하느냐? 이건 내가 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건데 문학에서 내면을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호법. 자, 이런 소설에서 소재겠죠. 소재 그리고 감정. 여기에 주목하시면 돼요. 특히 흐름이니까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변해야지. 그래서 흐름은 뭐에 주목하는 거냐면 변화에 주목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변할 때 얘들도 같이 변할 수 있을까? 얘들도 같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냐? 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이제 그걸 자기가 뭉치 잡고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1인칭 심리 중심 소설의 특징. 됐죠? 보통 1인칭 시점은 심리 중심 소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뭐 있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아주 유명해. 다 한 번씩 읽어봤어. 플라이. 알고 있거든요? 날개. 이상의 날개. 가장 대표적인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이잖아요. 맞지? 거기 보면 물론 그 작품도 그래서 대화가 많지 않아요. 쭉 심리 중심으로 쭉 서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 흘러가는지를 쭉 제시하고 생각이 변화되는 지점에 뭐가 나오느냐? 사이렌스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렌스가 뚝 울리면서 내면이 급격히 변화되죠. 사이렌스 내면의 변화. 됐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때리는 방법이야. 처음 맞아야 돼. 여기까지 됐지. 이제 요거 놓고 이 작품 볼게요. 다들 읽어왔을 테니까 전체 흐름을 작품으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예, 여기 맨 위에 내가 뭐 1번, 2번, 3번하고 번호를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을 때 절차를 내가 써놨습니다. 필기 자료에 첫 번째 일단 심리 중심인 걸 확인했다. 그러면 내면의 흐름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연을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봤더니 이제 보기가 보이죠. 보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지금 보기에 있는 정보가 그 뒤에 8번 보기인데요. 이게 내재적 정보를 제시하는 보기. 내재적 정보는
얘는 절대적인 자료야. 내재적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야. 구성 요소 정보인데 우리 소설의 구성 요소 혹시 기억나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소설의 구성 요소, 소설 구성의 3요소 아닌가? 인물 사건 배경. 그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럼 구성 요소 제시야. 근데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의 핵심. 그러니까 얘 이걸 설명한다는 건 소설에서 뭐를 제시하는 건 똑같아. 중심 내용 말해준 건 똑같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확보하고 가야지. 이럴 때는 보기를 차분하게 읽어줘.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작품이야. 모르는 작품이면 본가 되고. 근데 이거 말고 반면에 이제 외재적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이 정보 이외에 시대 배경, 작가의 경향, 작가의 무슨 특징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이런 거 그냥 쓱 가볍게 보는 거. 그래서 보기를 읽을 때 힘을 주어서 읽을 때와 빠르게 읽고 지나갈 때 이런 걸 구분하는 것도 시험을 볼 때는 약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게 나왔어. 이게 어떻게 나오지? 자, 인물 나라고 하는 인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1인칭 시점으로 확인할 수 있죠. 맞죠?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1인칭 시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뭐 거기다 써놨으니까 날아가는 인물이 파마늘이라고 하는 감각 자연물이잖아요. 이게 감각입니다. 파마늘이라고 하는 자연물 감각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고,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소망이냐? 자유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자유를 소망하는 데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자유가 억압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유가 부재상식이기 때문에 자유 소망하는 겁니다. 한편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느냐? 산책을 하게 됩니다. 산책은 인물이 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핵심 사건이겠네요, 얘가.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자유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작품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산책이 반복되면서 자유에 대한 의지도 못되고 심화되고 번뜩 그러나 모두 분명히 보이는 작품과 한계도 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이 작품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왔어. 인물 정보, 인물의 반응 그리고 사건까지 싹 나왔지? 그럼 이거를 절대적 기준으로 놓고 가이드 삼아서 작품을 들어가는 거예요. 읽다가 대응시키면 좋아요. 근데 이제 대응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다가 독해가 깨지면 안 돼. 안 되는 건 그냥 지나가면 돼. 대충 이런 내용이 있구나만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지. 너무 지나치게 부담 갖고 다 대응시켜야 되냐 이럴 필요는 없어. 생각나면 생각나는 거냐. 안 되면 그냥 나중에 보기 들어가. 상관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장면을 끊어놨어요. 구석지 필기 노트를 보시면 됩니다. 본인은 다 풀어왔을 테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기 얘기하겠구나. 앞분의 줄거리가 없죠. 앞분의 줄거리가 없으면 지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된다고 봅니다. 앞 줄거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지문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이제 앞분의 줄거리가 있을 때와 앞분의 줄거리가 없을 때야. 앞분의 줄거리가 있어. 그러면 바로 본격 스토리. 그래서 본격 스토리니까 사건이나 갈등에 초점을 두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앞분의 줄거리가 없어. 그러면 대체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지문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요. 그럼 전반부는 보통 앞분의 줄거리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깔립니다. 그래서 이게 줄거리가 없잖아요. 앞줄거리.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있으면 잘 봐요. 있으면 여기에서 뭐 파악하고 가야 되냐면 인물 관계,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사건 정보. 일종의 화제 같은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그 다음에 지문은 두 개로 나눕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후반부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전반부는 앞부분의 줄거리라는 건 유사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읽을 때 어디에 포인트 맞춰야 되냐면 여기에 포인트 맞춰요.
이래요. 초점을 그렇게 두고 읽어주면.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 메인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갈등이 나오겠죠. 사건의 갈등이 나올 거고, 갈등이 나오는 순간 갈등을 요 전반부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려고 전반부를 깔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작품이 지금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니까 이 생각을 갖고 아니면 말고 막상 읽었는데 아니야. 그냥 괜찮잖아. 상관없잖아. 읽으세요. 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거기 분홍색으로 끊어놨죠.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장면을 내가 거기서 끊은 이유는 거기에 공간이 바뀌는 게 나옵니다. 맞죠? 첫 번째 시도. 그 끊는 지점 바로 밑에 내가 파란색으로 밑줄한 거 있죠? 그 상방편으로 나는 견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가보았다. 요거.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가보았다는 건 뭐를 이동했다는 얘기입니까? 공간을 이동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공간이 이동된 지점에서 내가 거기서 한번 끊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공간 이동 이후에 나에게 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가 나왔어. 자, 우리 아까 보면 변화가 나왔으면 변화에 뭘 잡는다고? 원인이나 계기를 잡는다고. 그럼 원인과 계기가 되는 게 뭐였어?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가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 앞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이 나가 아까 얘기했죠? 뭐에 주목하라고? 감각이나 자연물이 나왔을 때 주목하라고. 걔가 내면을 들려줄 수 있다. 근데 여기 하나 나왔어. 뭐가 나왔어? 파마늘. 내가 파마늘이라고 하는 신체적 변화가 나왔어. 맞지? 그럼 이거 변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변화야? 바로 뭐 생각해? 왜 나왔지? 이렇게. 왜 나왔지? 그러면 보기가 바로 여기서 들어가야지. 보기가 파마늘에 대한 고통이 뭐에 대한 소망을 전해준 거라고? 자유에 대한 소망을 전해준 거라고? 그럼 파마늘의 고통은 결국 뭐가 억압됐기 때문에 오는 거다? 자유가 억압됐기 때문에 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 원인 뭐라고 해야 돼? 자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공간적 배경이 주어졌잖아. 어디? 방. 다시 말하면 어디 여기? 집이잖아. 맞죠? 그리고 집에서요. 그리고 내가 그 공간 체크해놨는데 세 번째 문장에 세모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줄에 방 있죠? 방에 있으면 쑤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 하다 됐지. 그럼 방에서 어디로 나온 거야? 밖으로 나간 거야? 자, 공간을 뭐 했어? 이동했다. 방 바뀌잖아. 방 바뀌어서 여기 어디는 뜰이라고. 뜰. 방 바뀌게 아우.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걸 못 봐서 어떡하겠네. 요즘은 이제 이분들이 안 쓰니까 요즘 학교로 보고 다 쓰잖아. 그거 살짝 껴가지고. 왜 그거 쓰게 되냐면 나 원래 이거만 썼거든. 이게 프로틴은 맛이 있어. 그래서 한 번 수업하면 보통 이거 2통씩 썼거든. 이거 2통, 노란색 한 통, 빨간색이나 파란색 한 통. 그러니까 수업하고 나면 밑에 가서 난리가 나. 근데 이제 내가 일부러 막 던지고 그런 건 아니고 쓰다 보면 부러지잖아. 부러지면 던지는 거지. 부러지면. 근데 한 번은 몇 년 전이라고? 5년 전쯤인 것 같아. 그 오래됐다. 4년 전쯤. 4년 전쯤에 수업을 하고 이제 나갔는데 내 책상에 어떤 학생이 긴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올려놓은 거야. 글씨를 정말 또박또박 썼어. 그래서 내가 추정컨대 이과 여학생이다. 이과 남학생이 그렇게 쓰지 않아. 이과 남학생은 쪽지를 쓰는 게 아니고 얘기하겠지. 쌤, 분필도 안 보여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썼겠지? 이제 장문의 편지를 논술식으로 썼어. 자, 선생님, 분필을 좀 이렇게 부러뜨리고 던지지 말아 주십시오. 이유는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로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첫 번째 이유, 그래, 내가 납득했어. 왜냐면 앞에 있는 게 뭔지. 내가 그거 납득했어. 두 번째 이유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것도 내가 납득했어. 근데 세 번째 이유에 멘붕, 빡침, 추적하고 싶었어.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선생님께서 그렇게 분필을 많이 부러뜨리시는 바람에 다음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의 구두가 더러워집니다. 그럼 내가 그때 멘탈이 완전 풀겠더니 씨발 내가 지금 다른 선생님 신발까지 고민해야 돼? 막 그랬는데 그때 내 머릿속에 뿅 하고 나타난 신발이 있어. 그 당시에 그 반에 들어가는 선생님 중에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 니네가 아는 선생님이야. 아 지금 그 선생님 구두 안 신고 다니시나?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중에 구두 신고 다니는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수석 선생님. 송태석 선생님. 구두 신고 다니시지? 맞지? 그 형님이 나하고 메이트로 같이 그 반에 수업에 들어갔었어. 내가 수업 나오면 그 선생님이 들어갔어. 내 눈에, 내 머릿속에 뭐야? 수업 선생님이야? 이런 씨. 그래서 그때 상처가 나가지고 만약에 후배 선생님이었으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형님이잖아. 그래서 아 그래 알았다. 수업 선생님은 신발 내가 보여드려야지.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분필을 이렇게 잡고 줬어. 부러지면 안 되잖아. 이게 쓰다가 막 부러뜨린 거야. 그럼 내가 부러지면 얼른 숙여서 얼른 다시 야, 미안하다. 이렇게 했었어. 그랬더니 애들이 막 선생님 괜찮으니까 제발 부러뜨려 주세요. 아우 시원해. 그래서 그때 한 번으로 바꿨지. 자, 그래서 이과 남학생은 정말 웃겼어. 어느 반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앞에 남자애들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내기를 하는 거야. 뭘 내기하냐면 몇 개 부러뜨린지 맞추기. 근데 막 수업을 하고 막 부러뜨리고 있는데 앞에서 막 지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뭐야 씨발. 야 뭐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네 지금 도박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뭐 뭔데? 그랬더니 누가 선생님 분필 부러뜨린 걸 맞추나 내기했어요. 야 몇 개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45개요. 그래서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 자 이제 이렇게 갔어. 그랬더니 고통이 뭐로 바뀌었어? 해소는 아니지만 고통이 어떻게 되지? 약화됐지. 맞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 밖으로 나오는 거. 뭐가 일정 정도 풀리는 거야? 억압이 풀리는 거야. 맞지? 그치? 억압이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억압이 낮아지는 거니까 고통도 뭐한다? 낮아지는 거야. 맞지? 근데 그럼 봐. 우리가 이제 고통을 겪는다는 거 인물이 뭐에 빠져 있다는 겁니까? 이거 아닌가요? 고통이잖아요. 우리 이제 고통은 통증이잖아. 통증, 감각이지.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갈등을 의미하는 거야. 동의해요? 이 갈등이. 자, 소설에서 갈등이 딱 떴어. 그러면 갈등의 해소 혹은 해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중심력을 파악합니다. 됐죠? 나왔습니다. 됐지? 그래서 됐지? 신경을 본다. 자 이렇게 났어. 근데 그러면 이렇게 갔지. 자, 중요한 건 그래서 고통이 완전히 없어졌어. 그럼 끝나는 거야. 왜? 해소됐잖아. 소설은 해소되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해소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왜? 고통이 뭐한 상태로 간 거야? 약화된 상태로 고통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밖으로 나와서 인물이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자유로운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도둑처럼 살고 있습니까? 따라서 갈등 해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잠깐만 문제 잠깐 볼래요? 여러분 그 6번에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공간이 아웃으로 가는 순간 뭘로 가요? 틀로 가서 공간 이동이에요. 공간 이동되니까 변화되는 건 이겁니다. 자, 거기 3번 선택지 오답으로 내 학생들 많이 골랐다.
뭐가 틀렸습니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요거 있잖아요. 아니 뭐가 틀린 게 아니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만약에 이게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작품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뜰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유가 완전히 실현된 공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공간 나왔잖아요. 공간 딱 뜨면 뭘 물어보느냐? 인물 그리고 인물의 내면 또는 사건 그밖에 없어요. 공간을 딱 집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본인들은 무슨 생각이 되냐면 여기서 인물의 내면 혹은 사건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뜰에서의 인물의 내면 사건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뜰에서는 보통은 약화되긴 하지만 완전히 뭐 되지 않아? 해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맞는 선택지 틀린 선택지 맞는 선택지. 근데 학생들이 오답을 이걸 만들었어. 그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장면.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으로 할게요. 두 번째 장면은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인물이 한 게 뭡니까? 두 번째. 인물은 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응 대응으로 날아가는 인물이 이제 어디로 나간 겁니까? 집에서. 공간 이동이죠? 집에서 완전히 어디로 넘어갑니까? 담을 넘어가죠. 담 밖으로. 그럼 물어볼게요. 이때 담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제약과 어감을 나타내줘요. 맞지? 담 밖으로 넘어간다는 건 이 어감과 소재를 나타낸다는 겁니까? 넘어간다. 자, 역시 공간이 바뀌었어요. 공간이 바뀌니까 나의 뭐도 바뀌어요. 내면도 바뀌잖아요. 이때 나의 내면 보셔야죠. 자, 여기서의 나의 내면, 나의 거기서 내가 그 하늘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두 번째 표시한 거죠. 두 번째 장면에서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 아주 깨끗한 편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고통이 뭐였다? 저주. 됐어요? 그러면 봐요. 집에서 아까 방에서 떼어나가 고통이 좀 해소됐어. 그럼 자유로운 거지? 여기서 완전 여기서 밖으로 나왔지. 그럼 더 뭐하는 거야? 자유로운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순간에 자유가 확장이 돼요. 그러면요, 이 공간 지금 이동되는 거 좀 잡았잖아요. 보세요. 봤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담 밖으로 갔죠. 그럼 공간이 점점 뭐 되는 겁니까? 확장되는 거지. 이 공간의 확장은 곧 뭐의 확장과 똑같아요? 자유의 확장과 똑같아요. 이런 게 공간 이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이동한다는 건 모두 같이 가는 거죠? 이 정도는 가야 됩니다. 공간 이동 모두 같이 이동합니다. 시선 말고 하나 더. 시로 시작해. 그렇지. 시간을 가지. 그래서 뒤에 거기 5번 문제지. 5번에 1번. 적절한 선택지. 시간의 순서를 바꿔 보자마자 뭐 해야 돼? X. 이건 솔직히 시간 순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적인 걸 재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보통 5번에 1번 선택지가 맞으려면 역전 구성입니다. 역전 구성. 됐습니까?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그런데 내면의 흐름 잘 보라고 했죠? 내면이죠? 맞아요? 내면의 흐름은 내면이 뭐 하는 거다? 변하는 거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내면이 변하는 걸 하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또 다른 뭐가 생겼다? 고민이 생겼다. 그럼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는 얘기는 다시 어디로 빠졌다? 갈등으로 빠졌다. 그럼 뭐 잡아야 돼? 잠깐만. 변했지. 변화되면 뭐 확인하라고? 원인 계기 확인하라고. 원인 계기 확인하지. 그리고 그게 몇 번 문제야? 그 문제지. 아무거나 안 물어봐. 내가 계속 얘기하죠? 독서나 문학이나 다 똑같아. 출제 원칙 똑같습니다. 내용이 이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6번 문제의 답입니다. 됐죠?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지냐면
썩은 미덕을 갖고 있는데 이 썩은 미덕이 뭡니까? 관청에서 정한 규칙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는 썩은 미덕. 그러니까 내 고민의 핵심은 뭐냐? 내가 나오는 시간이 항상 어느 시간이면 관청에서 정한 통금 시간이에요. 통행 제한 시간과 나의 자유롭고 싶은 마음에서의 갈등. 그러니까 이때 고민의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관청이 정한 규칙을 뭐 해야 된다는 고민? 준수해야 된다는 맞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와 뭐 사이의 갈등? 얘와 자유 사이의 갈등. 맞죠? 얘와 자유 사이의 갈등. 이해되죠? 맞죠? 그래서 그런 거 보세요. 이 규칙 누가 만든 규칙입니까? 관청이 만든 규칙이잖아요. 근데 6번의 선택지 5번인가요? 5번은 4번.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끊어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자,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하는 거 맞아요. 내면 일치죠. 자, 여기 보세요. 요 문제 풀 때 내면 정서가 일치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확인하는 거라고? 팩트 확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팩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팩트가 보여.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읽잖아?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애들이 엄청 많이 풀었어요. 36%밖에 못 맞췄어. 됐죠? 자, 앞에 거 봤더니 시민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누가 정한 규칙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팩트 X. 답은 4번.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자기가 팩트를 확인하고 싶지 않아. 전체 흐름 속에서 보고 싶어. 그럼 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시민이 정한 규칙 때문에 갈등하는 거라면 나와 누가 갈등 관계가 됩니까? 시민이 갈등 관계야죠. 그럼 이 작품이 뭐가 깨져요? 주제가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도 무조건 4번이 틀립니다. 됐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 이 지점 왜 잘 봤어야 되냐면 해도 됐는데 다시 뭐가 쌓였기 때문에 고민이 쌓였기 때문에 즉 갈등이 새롭게 나와요. 그럼 이 지점은 중요한 지점이에요? 안 중요한 지점이에요?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이해됐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여기까지가 작품의 전반. 그럼 보세요. 작품의 전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반부에서는 캐릭터 하나 나왔죠. 누구? 나라는 캐릭터 나왔고 관계는 뭐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건이 나왔어요. 이거. 내가 이 관청에서 정한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됐습니까? 그렇게 놓고 전반부 끊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요. 후반부 넘어가면 저거 그대로 연결해서 이 갈등의 해소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량 부분 줄거리를 보시면 그 중량 부분 줄거리에서 하나 체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체크해놨어. 산책이 뭐 됐다? 반복됐다. 그러면 보기하고 연결돼야지. 산책의 반복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행위가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가 늘어났다면 뭐를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않는다. 맞죠? 지금 중량 부분의 줄거리 보면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산책의 빈도가 늘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에서 산책이 늘어나는 건 자유에 대한 의지 혹은 자유에 대한 의미가 뭐 되는 거다? 심화되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곧 뭘 의미하느냐? 앞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무엇을 지키지 않는 거다?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않는 거다. 즉 관청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죠? 이게 그럼 이어지는 상황이야. 이것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돼? 내면이 나와야지. 맞지? 자, 이것에 대해서 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세 번째. 자, 물어보죠. 포인트가 되겠지. 내가 이 과정에서 누굴 만나는?
경관을 만나죠. 자, 경관을 만났어. 경관이 뭐하는 사람이지? 폴리스잖아. 폴리스는 뭐야? 이거지. 맞지?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짱돌 던지든지 아니면 잡아가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피하든지. 자, 인물의 반응. 나 어떻게 하지? 은신처럼. 그래서 배경. 공간 나왔죠? 공간 확인하시면 돼요. 공간. 은신처가 아니고 뭐죠? 바위팀인가요? 바위팀이 아니라 바위팀이야. 은신처 기억. 공간. 기억이랑 기억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피신. 자, 이 피신 잘 보세요, 여러분. 피신이라는 얘기는 죽이게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안 돌아가겠다는 거지. 계속해서 이 상태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유지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산책의 유지인가? 그런 상황에서 나의 내면이 들어갑니다. 나의 내면 어떻게 나오냐? 나는 자신을 어디다 비유합니까? 고개 비유하잖아. 그 사람들 다 누구예요?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 뭐라고 표현했죠? 세자. 혁, 명, 가. 이렇게. 자신을 어디다 비유했다? 혁명가에 비유했다? 자연의 감각이잖아. 자연의 감각이니까 이게 나의 어디로 들어있는 겁니까? 내면으로 들어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할까? 또 내면에 뭐가 나왔어? 변화가 나왔잖아. 이 내면의 변화를 잘 보셔야 되는데 독일어에서 연결해야 돼. 독일어 뭐라고 했냐면 자유의 의미가 뭐 된다고 했죠? 심화된다고 했잖아. 이제 자유의 의미가 뭐 된다? 심화된다. 자유의 의지도 심화되고 자유의 의미도 심화된다. 왜냐하면 이 전에는 그냥 뭐를 낳기 위한 수단이었어. 내 육체적 고통을 낳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단순히 고통을 낳는 수단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혹은 간첩이 나는 거야. 물어볼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 봐야 돼? 이거 전에는 그냥 나 혼자 안 아프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이 당시의 사회적 시스템을 내가 뭐 하는 거야? 깨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지? 혁명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반체제 인사는 반사회적 인물이야. 맞지? 반사회적 인물. 이거 거의 반독특급이야. 맞니? 그래서 혁명가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에는 그냥 나의 육체적 고통이 해소되는 게 목적이었으면 이제는 그게 뭐로 바뀐 거야? 정말 뭐 하고 싶은 마음? 자유를 줘.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의지나 의미가 심화돼야 돼?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 자유에 대한 의지, 자유를 추구하면 이제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체제로부터의 자유예요. 이해하시겠죠? 됐죠? 그래서 자유의 의미가 뭐 됐다? 심화됐다. 여기다 뭐 집었는데? 여기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이 비유가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장면의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다? 변질되기 시작했다. 누룩죠. 맞죠? 변질되면서 뭐 했어? 커졌어? 줄어들었어? 커졌잖아. 그게 뭐야? 그때 중요한 거. 공리적인 걸 보고 공리적인 단어를 딱 보고 공리적인 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는 애도 있어. 아니야. 자기가 원래 병을 낫고자 했던 게 뭐야? 그게 공리적인 목적인 거야. 그럼 그건 개인적인 목적이었던 거지. 맞지? 이제 그게 뭐로 바뀌었다? 개인적인 목적에서 더 확장된 의미로 바뀌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공리는 긍정, 그 다음에 변질은 부정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는 것 같아, 지금. 나만 재밌는 것 같아. 나 막 신나 죽겠는데. 나는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게, 이 단어 수업이 너무 좋은 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너무 좋게. 올해는 이제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이 짜여져가지고
커리큘럼을 못하고 있어. 작년까지는 이제 원장 모시기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정규 시험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 근데 이제 올해는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커리큘럼 정해진 첫 커리큘럼 또 이렇게 권고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잖아. 욕부지야. 얘가 부르죠. 여기 있잖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답을 넣고 싶었는데 넣을 수가 없었어. 그래 이소하면서 답 넣고 있어. 그래서 지금 보고 싶나? 자, 마지막.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보기에서 다 연결되는데 하나 연결 안 된 게 있었다? 혹시 기억나? 한 개. 그러면 마지막 지점에서는 모두 나와야 돼. 한 개도 나와야지. 그 생각하고 뒤에 읽어볼게. 그래서 뒤에 보시면 기적, 경악, 공포, 웃음, 그 다음 오늘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체크되어 있는데 오늘이가 뭡니까? 현재.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쭉 공범이라 맞죠?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오케이, 내 몸에 일어났다고 체크해야지. 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야? 자, 이제 나의 뭐가 생겼으니까? 신체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내 몸에 뭐가 있었죠? 파마늘이 있었죠. 파마늘에서 내가 고통을 느껴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당, 뜰, 그리고 단박 이렇게 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확장됐죠. 그러면 내가 뭐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파마늘 그 자리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날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의 변화. 파마늘 대신 파마늘의 고통이 뭐하는 대신 이게 고통은 줄어들고 뭐로 바뀌었다? 날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지. 맞지? 그러면 이 변화에 뭘 잡아줘야 돼? 원인 잡아줘야지. 맞지? 근데 원인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앞에서는 고통이었지. 근데 여기는 감각이 뭐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지 않아야 돼. 뭐로 바뀌었어? 간질간질. 고통이 끝난 거잖아. 그 간질간질이야. 간질간질 이걸 드러내주는 거야. 맞지? 그 다음 원인은 뭐를 내가 누렸기 때문에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거지. 맞지? 자유. 원인을 잡고. 자,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볼게. 지금 이 사람은 근질근질한 거야. 이해되지? 이 사람은 지금 근질근질한 거야. 우리가 언제 근질근질하다고 하지? 자, 몸이 좀 근질근질한데? 한번 해볼까? 이러잖아. 내가 지나가다가 얘를 딱 보고 얘는 안 되겠다. 내가 맞을 것 같아. 다 맞을 것 같은데? 언니 교육한테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뭐야? 그래, 수석 선생님 가자. 몇 빠지니까 내가 수석 선생님 가다 공주분은 한판 뜰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시점이야. 맞지? 자, 그런데 날개를 내가 뭐 하려고 했어? 움직이려고 했지? 그래서 뭐를 시도해? 움직임을 시도해. 여러분은 움직임을 시도한다는 이제 내가 완전히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날아가겠다는 거죠. 날아가겠다면 이제 완전 비약이잖아. 여기를 완전히 넣겠다는 거야. 떠나겠다는 거지. 그 진짜 우회진 거야. 자유로워진 거죠. 날개가 보다 완전 자유지. 네. 이제 다음이나 이런 거 넣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시도해. 그럼 이 시도는 뭐를 시도하는 거야? 자유로움을 시도하는 거지.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움직여도 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돼. 그럼 뭐 되는 거지? 자유를 시도했으나 실험하는 거야 못한 거야? 못하다. 조기의 설명에 따른다면 얘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한계.
원인. 뭘 너무 원인은 의지가 약한 거죠. 그래서 한계 이렇게 자유롭고 싶다. 하지만 제자를 완전히 떠날 만큼의 의지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계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서 뭐로 끝납니까? 부끄러워집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면의 흐름. 그 내면의 흐름과 신체의 변화, 감각의 변화, 신체의 변화에 맞춰서 쭉 보시면 됩니다. 됐죠? 1인칭 심리소설의 대표적인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보시죠. 자, 5번. 그래서 5번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 그 5번에 2번 같은 건 아예 말도 안 돼요. 유사한 사건을 반복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유사한 사건을 반복한 거 맞죠? 근거 뭐를 반복했어? 뭐를 반복했지? 산책을 반복했잖아. 그러니까 산책을 반복했다는 유사한 사건의 반복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초점 분산하는 틀리죠. 초점 분산한다는 얘기는 인물을 여러 명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사한 사건 반복과 초점 분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오히려 반복은 그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더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자 달리하는 거 시점 날라갔고요. 4번도 시점 날라갔죠. 5번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 끄고요. 내적 반응이 뭡니까? 정서, 내면. 중심인물을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인칭. 네. 정확히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심리 중심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답은 5번. 근데 6번 아까 봤죠? 따라 안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번 넘어가자. 7번. 자, 7번 기억 위에다가 뭐라고 쓸래요? 배경이라고 내가 썼죠? 이거 배경 물어보잖아요. 배경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될 건 뭐다? 인물의 내면 그리고 벌어진 사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얘 발문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장 적절한 거 돼 있죠. 이런 건 1번 어디냐 2번 어디냐 이렇게 해서 먼저 일치시키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정보 먼저 확보 후 일치. 이거 먼저 가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 방에 다 붙여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헷갈리지 않아요. 이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거 없다. 한 방에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4번 기억이 경감을 만났을 때 은신처를 말하는 겁니다. 피신한 거죠? 타인의 출현 누굽니까? 경감이죠. 몸을 감춘 공간이다. 오케이, 맞네요. 답은 3번. 그렇죠? 한 번에 들어가는 거 한 번에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시간 단축은 이렇게 합니다. 다음 8번. 네, 감상은 소설에서 감상은 인물의 내면이 제일 순위. 나머지는 똑같아요. 시는 정서가 1순위였으면 소설은 내면이 1순위. 내면과 시선. 그리고 팩트와 내면의 관계. 딱 이렇게 돼요. 됐죠? 보기는 보셨을 테니 내가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선택지 3번 보겠습니다. 공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 네,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도 맞아요. 자유의 필요성이 마음과 뼈에 끊어요. 보자마자 바로 뭐 해야 돼? 인물의 내면 X. 인물은 한 번도 자유를 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됐죠? 그러면 다른 거만 고민 올릴 수 있어. 하지만 3번은 무조건 답을 찍어야지. 왜? 인물에 뭐가 날라갔습니까? 내면이 날라갔습니다. 절대 답일 수 없어요. 때려줘요. 그 다음에 목적 표현도 틀렸습니다. 반면에 보다고 5번을 많이 불렀어요. 날개가 귓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는 게 부끄러움 느꼈죠? 인물의 내면과 일치합니다. 여러 차례 산책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산책 맞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것도 맞습니다. 왜? 날개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한계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한계된 인식은 뭐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죠? 보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죠. 따라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선택지. 근데 5번으로 애들이 답을 많이 줬어요. 왜? 3번은 못 보니까.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 3번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문을 읽는 게 아니고 그 지점만 찾아야 돼. 세상에 가장 답답한 새끼들. 내가 그런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인생 죽다고 살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얍삽하면 안 돼요. 걔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지금도 놀랍죠. 재수생인데도 선생님 소설은요 다 읽고 풀어야 돼요. 이런 물어보는 애 있어요. 혀를 잘라놔요. 그런데 실제 그 문제 풀 때 진짜
해당 지점에 가서 그 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런 때 3번을 못 칩니다. 편집? 뭔가 부정적인 것 같은데 여기 부정적이니까 저희 필요성과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럼 뭐야? 완전 뇌피셜이죠. 나의 뇌피셜은 오다. 절대 뇌피셜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네, 또 소설을 나갔습니다. 네, 2주차 뒤로 쭉 넘어가시면 우리 연계작품 남은 거 있잖아요. 마무리하고 봅시다. 그리고 우리 원래 오늘